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교육 분야에까지 미치면서 현장의 미래교육 대응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앞서 미래교육 기반 구축, 또 교육복지 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김석준 교육감과 함께 부산형 미래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교육감도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셨는데 작년과 올해 공약 이행평가 관련해서 2년 연속 에세이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일단 이런 등급을 받게 된 최고 등급이지 않습니까? 이 등급을 받게 된 비결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비결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이미 공약을 수립할 단계에서부터 공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그리고 로드맵을 시기별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걸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런 구체적인 공약 실행 계획을 제시를 했고 또 이 공약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집중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한다라고 하는 그 이행 담당제를 실시를 했고요. 또 분기 1년에 2번씩 공약 이행 평가단을 시민이나 또는 그 교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행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공약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받고 이렇게 했던 게 에세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발발하면서 교육 현장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경우를 보면은 최초였죠. 온라인 교육이 실시가 되면서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학교별로 이 온라인 수업이 좀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러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관련한 해결 방안이 뭐가 일단은 있을까요? 이 등교 자체가 2달 이상 연기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등교 수업 아닌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선은 학생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을 받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 따라서 큰 차이가 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나 교사에 따라서 이런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고르게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개인용 PC를 대여를 해주거나 또는 그 온라인 사용료를 보조하거나 또 이 수업에 따라오기 어려운 학생들은 대학생들을 이제 멘토로 지정을 해서 수업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격차 줄이기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 수업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수를 실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이제 이 장학사들이 직접 나아가서 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점검들을 해왔고 이렇게 해서 격차를 줄이려고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가 운영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대비를 했고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도 했고 앞으로 이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다 보니까 많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수업 방식도 달라질 거다는 전망들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몇 년 앞당겨졌고 또 설마 하던 많은 분들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처음에 일부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실제 교사들끼리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해가면서 교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높아졌고 또 좀 주춤주춤하던 선생님들도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제 꼭 코로나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가 많이 온다든지 네.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도 굳이 무리해서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등교한 거와 별 차이 없는 정도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3 학생들 경우를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뭐 바깥에서 하는 체험 활동이나 예. 창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 예. 그래서 기존 재수생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3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좀 대책이라든지 뭐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원들은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우선에 이제 재수생하고 고3하고 수능에서 큰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는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예, 예. 이번에 전국적으로 학력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우려했던 것처럼 재수생과 고3 학생들 간에 그 모의 수능 시험에서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조금 이제 걱정을 들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체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 예. 생활기록부이 기재할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교육부에서 대학 측에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입시 제도를 좀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몇몇 대학에서는 생기부 반영 비율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고 있고 네. 또 지난 9일날 그 우리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바로 이런 수시 비교과 영역에서 재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좀 보완하고 또 수능 난이도도 좀 조정을 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보완이 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많이 모셔놓고 이렇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네. 온라인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문 진학지도 지원단을 1:1 면접을 통해서 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이제 궁금증이나 어려운 점들을 상담해드리는 걸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신청을 하시면 1:1 상담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각 대학들의 이 강사를 모셔서 우선 고3 담임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네.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3 담임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학생들한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또 부산 자치구군들과 함께 다행복 교육지구를 또 운영을 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다행복 지구의 운영 계획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다행복 교육지구는 말 그대로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서 재원과 인력을 지원해서 네네. 그 마을에 있는 다양한 교육 자원과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가르치고 보살피는 이 체제인데 네.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8년에 5개 구 그리고 2019년에 2개 구가 참여해서 지금 현재는 7개 구가 함께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금정구하고 해운대구 두 네네. 군데가 추가가 되어서 내년 되면 이제 9개 지역에서 다행복 교육지구가 운영될 예정이고 꼭 이 다행복 교육지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미 전구에 만들어져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어쨌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광역시 중 최초죠. 전면 무상교육을 예. 6개월 앞당겨서 예. 실시하겠다 예. 이렇게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재원 부분이 마련이 예. 잘 될까라는 우려들의 목소리가 참 많아요. 어떻게 이 부분을 확보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도 네네. 안고 이럴 것 같으셔서 이번에 그 시의회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미
2차 추경에서 3차 추경이네요. 네네네. 3차 추경에서 재원을 다 마련했고 6월 29일 날 이미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무상교육,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교육재난지원금의 형태로 해서 학생 한 명당 10만 원씩 해서 이 학부모님들의 스쿨뱅킹 통장에 다 입금을 해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생각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선 그 재난지원금 10만 원은 급식비를 우리가 학교 급식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예산이 좀 남아서 그 부분하고 예비비를 보태서 1인당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고 또 어차피 그 내년부터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전면화되게 돼 있는데 어차피 힘이 들고 또 일부에서는 이 1학기 때 수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등록금을 왜 다 받아갔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 해서 그걸 또 돌려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2학기에 등록금이나 급식비, 고3의 급식비 또 고1의 등록금을 아예 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했는데 재원은 일단은 그 미집행 재원들도 좀 있었고 또 이런 걸 꼭 감안한 건 아니지만 예비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리고 기존 사업 항목들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행사를 또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뭐 실제로 이제 2기 시작한 지 2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하듯이 뭐 또 기자회견 이런 거 하기는 그렇고 코로나에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목은 톡톡 포스트 코로나 부산교육 이런 제목으로 학부형, 학생, 교사 또 저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그 상반기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들, 집에도 콕콕 박혀 있어야 되고 온라인 수업하고 이러면서 어떤 학생은 자기가 학교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온라인 수업하니까 확진자가 됐다. 체중이 15kg나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 학부모님들은 이제 이 아이들 집에서 몇 끼 걷어 먹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학교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온라인 수업 해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해서 이걸 꼭 무슨 코로나 때만이 아니라도 좀 정례화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부산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에 대한 이제 의견들도 함께 나누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이제 제대로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래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브랜디드 러닝 형태로 해서 이 첨단 미래 교실을 구축해서 온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혼합형 교육이 가능한 그런 이 교육 공간을 확보하자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를 경험해서 알지만 앞으로 더 크게 몰려올지도 모르는 기후 위기 이런 것까지 해서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인 고민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과목 하나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과 과목에서 환경의 문제, 생태 위기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이걸 같이 고민하면서 미래 세대에 보다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 이런 게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너무 능력주의 그래서 이 1등만 보상받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성공한 사람만 평가받는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인구가 자꾸 줄어가니까 당장 올해 태어난 아이가 27만 명인데 올해 대학 정원이 48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나이가 되면 대학 반이 없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이가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될 소중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다 존엄하게 그야말로 놓치지 않고 잘 키워내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정말 값진 이야기들이 예. 많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 예.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참 좋은 행사였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특히 그 교육청 잔디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네.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알게 되셨군요. 예. 앞으로 이런 행사들 그러면 예. 잔디에서 계속 열어주시면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좀 약해지면 네.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많이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 이야기도 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선에 이미 이번 예산에도 좀 반영을 했는데 네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 미래 교육의 핵심은 결국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네. 인재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교육은 공간도 그렇고 교육 과정도 그렇고 너무나 획일적이고 네. 또 점수에 따라서 줄 세우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또 아이 하나하나의 능력이나 자질에 맞게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도 이제는 획일적인 성냥갑 같은 이런 교실이 아니라 그 오프라인 그 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첨단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부산의 모든 교실을 소위 혼합형 교실로 막 만들기 위해서 네. 약 1,000억 가까이가 드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이미 한 300억 정도를 반영을 했고 시의회에서 그걸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 700억 가까이를 넣어서 우선 교실을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을 제대로 채워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걸 교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을 꾸준히 이제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해서 결국 교실을 바꾸고 교육 내용을 바꾸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향으로 한 발 먼저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부산형 브랜디드 러닝 정책을 그렇습니다. 또 발표를 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수업 자체가 수업은 학교에서 하고 온라인은 집에 가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교실에서도 소위 빅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다양한 자원 자료들을 끌어들여서 학생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선택들을 직접 해서 자기가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건데요. 오늘 이제 그 동성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위한 그런 첨단 미래교실 내지는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제 이미 올해 5개 고등학교에서 더 시스템을 확보할 거고 2025년까지는 24년까지는 모든 그 일반계 고등학교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네. 2025년에 고교 학점제를 모든 학교에서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건데 그런 거하고 연동해서 일단 교실을 바꾸고 또 그 바꾸어진 교실에서 수업 방식을 바꾸고 또 역량 있는 교사를 충분히 이렇게 배치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가 대학에서 이제 시행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그렇습니다. 듣고 예. 학점을 얻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제도도 많이 바뀌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실 안의 환경도 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여러 제도가 좀 뒷받침되어야 맞습니다. 아이들이 예. 교육받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톡톡 포스트 코로나 부산교육 행사를 예. 거치시면서 또 학생들도 만나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학생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도 정말 힘든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또 미래 세대를 앞당겨서 경험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면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고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산의 학생들을 위해서 또 부산시 교육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